지난 2년여 동안 많은 사람이 이게 나라냐고 한탄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념 실험을 고집하는 자의 국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정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품게 됐다. 동맹이 흔들리고 중국 가서 푸대접받고 북한에게서 삶은 소 대가리 모욕을 당할 때마다 이것도 나라냐는 말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갖게 만든 대통령이 국가의 자부심을 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다. 국가란 법제의 공동체다. 이 기본 중의 기본부터 무너뜨린 것이 문 정권이었다. 청와대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뭉개는 것은 자신들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동원들 공약을 짜주고 경쟁자를 제거해준 혐의가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정권이 날아갈 희대의 정치 공작이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해명 한 줄, 사과 한마디 없이 도리어 검찰의 항명을 탑타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거부했다. 일개 비서관이 검찰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넘은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국가와 왕조를 가르는 잣대가 법치다. 지금 벌어지는 권력의 폭주에서 조선 왕조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선 조정은 정적을 변방에 유래 보냈고 문 정권은 자기에게 칼을 겨눈 검찰 수사팀을 지방에 좌천시켰다. 이를 보고 어떤 영국 언론은 조선시대 귀향에 비유했다. 조선 지배층이 정치적 반대파를 사문낭적으로 몰았다면 이 정권은 적폐란 딱지를 붙였다. 앞 정권 인사들을 탈탈 털어 숙청한 적폐 청사는 현대판 사화로 지칭되고 있다. 권력실 세들의 정신세계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 여당 중진을 그리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형조판서가 입조했으니 의금부도사는 원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왕조 같은 나라의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가? 국가는 통합의 공동체라야 한다. 아무리 싫고 달라도 국민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 국가다. 문 정권의 국정엔 국민이 없다. 국민이라는 통합체 대신 진영 논리와 패거리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자기 편이면 절대선, 상대편이면 적폐이자 개혁 대상이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도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내 편이면 덮어주겠다고 한다. 식문 운동권과 참여연대, 민노총과 민변이 온갖 자리와 이권을 싹쓸이하면서 그들만의 거대한 카르텔을 완성했다. 정파, 이념을 초월해 위기 때마다 힘을 합치던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문 정권이 구사하는 분열의 통치술이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었다. 국가는 국민민복의 공동체다. 온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 정부의 정책들은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더 못살게 만드는 국민 빈곤화의 역코스를 치닫고 있다. 잘못 설계된 정책들이 하위층 근로소득을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없애고 중산층을 쪼그라뜨렸다. 국익보다 진영이익, 현실보다 이념을 우선하는 정책이 성장 동력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켰다. 국민 59%가 2년 새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대답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나라인가? 윤석열 사단이 해체되면서 검찰 내부에 균열이 생겨났다. 이른바 총장 기소 거부 사건과 상가집 항명 사건이 그것이다. 윤 총장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기소를 4차례나 지시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는 양석조 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명한 이후 좌천성 인사에 포함됐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검찰. 과연 윤석열과 추미애 사단의 대결은 어떻게 끝이 날까?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 권역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대통령의 당부를 너무 곧이곧대로 들은 탓일까? 윤 총장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된 모습이다. 그리고 정부는 절제된 수사와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중이다.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탐사보도 세븐이 낱낱이 분석해봤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선거 공작 등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법무장관은 임명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모두 쫓아내는 학살 인사를 했고,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비서관은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뜨는 대로 윤석열 검찰 라인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 5명이 기소된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조차 한마디 설명도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이를 덮으려 사법농단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사법농단이라고 해코지했다.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친 꼴이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 느꼈을 것이라며 정신 승리의 국가론을 펼치는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이런 꼴이 된 나라에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란 말인가?